천안의 한 고교 야구 클럽과 관련해서 운영진과 학부모들의 갈등이 소송전 양상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15개 시장 군수들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당국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곳이 충남권 산학연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농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의 노상 장애물 표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난해 천안TV 취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천안의 고교 야구클럽 관련 뉴스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천안TV는 A 야구클럽에 대해 이 클럽의 기존 김종란 대표와 학부모들의 갈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 명의를 바꿨고 새롭게 대표이사가 된 C씨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측이 클럽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견 대립을 넘어 고소 공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고교 야구 클럽과 관련한 기존 운영진과 학부모들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학부모 측에서 세무서를 통해 클럽의 대표자를 교체한 것과 관련 기존 대표인 김종란 씨 측은 새롭게 대표자가 된 학부모 측 A씨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여기에 학부모 측과 불법적으로 대표자 변경을 승인한 천안 세무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가처분은 지금 이제 심리를 한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5월 한 초순 중순에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3명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을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학부모들과 기존 코치진들의 입장도 완강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김 대표와 K 감독이 수개월째 코치진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내 훈련장의 전기요금도 내지 않아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에 요금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나오는 대회 출전 지원금도 법인의 통장으로 받아야 함에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임의대로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전비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그 240만 원 그거에 대해서도 출처가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거고요. 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 지금 3개월치 미납이 돼 있고요. 코치님들 급여에 대한 부분 투수코치 1,000만 원 정도, 작은 코치님 한 600만 원 그는 게 안 돼갖고 노동청에 고발이 돼 있어갖고. 문제의 중심에 있는 K 감독은 학부모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초 학부모들이 자신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을 때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공증까지 거쳤다고 설명한 그는 실내 훈련장 역시 자신이 개인 사위로 지었고 토지 임대 역시 본인이 한 것이지 야구클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치진에 대한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선 12명에서 13명의 학생들의 가정에서 나온 월 100만 원의 회비를 통해 인건비가 충당됐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자신의 급여를 더 보태 코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실내협장은요, 땅 주인도 알고 있고 그 부모들도 원래는 알고 있는데 제 사비로 실내협장을 다 진 거고요. 그 사람들은 천안 야구팀의 실내협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기준으로 따져서 항상 12명, 1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12명, 13명이었다.
작년에는 100만 원씩 냈어요. 감독, 코치, 봉급만 해도 1,500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12명, 13명이면 걷어오는 돈이 1,200만 원, 1,3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봉급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코치들 봉급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돈을 거기다 넣었다고요. 법인카드에다가. 한편 취재 중 연락이 닿은 창단 초창기부터 학부모의 총무를 맡았다던 한 인사는 대한야구서포트볼협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대회 참가 이후 지급이 되며 이를 횡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중남도 내 15개 시장 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5개 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논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을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 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구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 경유를 의무화하고 게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건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장소에 불문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또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5개 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의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제8기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가 한층 개선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제8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이 직접 발표한 이 계획안은 건강한 내일, 행복한 천안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8개의 추진 과제, 21개의 세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와 예방접종률 증진,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지표 개선을 반영해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보건소 측 설명입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과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위기 대비를 위한 전담팀 구성으로 감염병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방역 모니터망 운영, 방역 소독 및 응급 상황 대비에 필요한 재난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해 감염 및 응급 발생에 적극 재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측은 특히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고령화 및 노령화 인구에 따른 치매 관리와 통합 돌봄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운영되며 시민 모두 건강한 천안시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여성도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JMS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JMS가 지역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구속 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앞서 정 총재는 2009년 같은 혐의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재는 출소 후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성들을 빈번히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JMS 내부는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성자주영광교회는 JMS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총재 성폭력이 터지자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사실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불안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무딘 생활을 하지만 최근에 그런 게 없으니까 늘 보다시피 하는 친구들이랑 우리가 안 보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와서 무딘 생활하라고 많이 하는 데들 그런 게 자꾸 자기들은 뭐 하나님한테 하나라고 해요. 친인척들도 많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자는 아산 지역 신도들끼리 나눈 것으로 보이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입수했는데 대화방 리더로 추정되는 신도는 한간에서 떠도는 유언비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른 신도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현 JMS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명석 총재를 변호하는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위촉받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왜곡된 신앙관으로 무장한 JMS가 지역사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당국대학교가 최근 충청남도 천안시와 함께 협력해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36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 헬스, 첨단 부품 소재 기업들을 통합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제4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대학에 선정되면서 충남권 산학연 허브 조성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국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학 중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 유휴부지를 첨단 산단으로 조성하고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역량 사업 등을 연계하는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의 공동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당국대에는 국비 포함 총 536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혁신기업 124개 및 연구소를 유치해 연매출 2천억 원, 누적 고용 1000명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당국대의 이번 사업 선정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번 당국대 혁신파크 선정은 2027년까지 국비 190억 포함해서 총 5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스탠포드 대학교의 산업과학단지 개발에서 시작된 것과 같이 우리 천안의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당국대는 물론 천안 안소동 일대의 대학가에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된 행정을 통해 제1회 정부혁신 최초 최고 사례 공모전에서 정부혁신 최고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서 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옐로우 카펫과 같은 노란색으로 고령자가 많은 곳에는 원형 의자를 겸용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장소별 특성에 맞는 그늘막 설치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에는 224개 횡단보도 그늘막이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도 다수의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천안 서부경찰서에서만 72세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천안시도 피해자 발굴과 함께 맞춤형 상담 진행을 하며 긴급 복지 지원 및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동남 서북 두 구청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지속 단속하고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예방법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난과 물가 상승으로 호주머니가 얇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들은 참여를 꺼린다고 하는데요. 그 속사정을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난 등으로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 사이에선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 위치한 순천향대는 이미 10년 전부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2012년 전국 최초로 1,000원의 아침밥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2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먼 거리 통학으로 아침을 거르기 쉬운 학생들에게 1,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 취향에 적합한 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밀집한 천안 아산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순천향대 외에 선문대, 단국대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 측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학교에 한 끼당 1,000원을 기본 지원하고 지역 농산품을 사용해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에는 추가로 1,000원을 더 지원하는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역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정 장관은 이에 농업, 농촌이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농림부가 힘을 보태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즉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가진 간담회에서 충남 천안이 고향인 정 장관이 고향에 왔으니 보따리도 많이 풀어달라며 웃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농촌엔 왜 사람이 없는지, 왜 소득을 못 내는지, 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지 고민이 깊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고향인 충남도에 왔으니까 저희들 말씀 좀 경청해 주시고 좀 보따리를 좀 많이 풀고 좀 가시는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앞으로 농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 하는 그런 그 소신을 갖고 우리 충남의 그런 농정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촌에 왜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 그리고 농업을 해도 왜 소득을 제대로 내지 못할까? 또 왜 농업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은 우리나라의 과감한 그런 농업의 그런 구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간담회를 갖는 것 자체가 좋은 모델이라며 운을 뗀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농업을 한 단계 미래로 끌고 가라는 사명을 받았다면서 농업과 농촌이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갖는 게 상당히 좋은 모델이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다른 도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명을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미션이 뭐냐면은 우리 농업을
이렇게 한 단계 미래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말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몸소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도는 서산 AB지구 스마트팜을 비롯해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 2026 안면도 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요청, 농촌 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등 도내 당면한 11개 사업에 대해 농림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지역인 충남도와 농림부의 이번 만남이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는 지난해 7월 천안시 신부동 일원에 있는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를 다룬 바가 있는데요. 이 보도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구간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천안TV가 지난해 7월 천안시 신부동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을 점검했을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내내 통합해가지고 원래 단속은 가능한데 노상 장애물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흰색은 단속 안 된다고 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운전자에 공감되는 단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해해 주는 거지. 단속 규정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경찰 등은 아직까지도 안전지대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노상 장애물 표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몇몇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부족하게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해당 구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구간이고 이에 따르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주기로는 단속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항상 나가고요. 여기는 안전지대라서 단속은 무조건 하는데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같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짧은 구역 한 군데를 잡기 위해서 그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주행형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는 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만 단속을 해요. 야간 주차가 되는 거라면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낮에는 단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밤에가 문제인 거면 개선은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분명 있었습니다.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자칫 여러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트레일러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이나 일부 승용차가 자주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 특히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들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톨게이트 근처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자그마한 불편도 세심하게 다루는 천안시의 역할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제7대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 이영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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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민께서 시청하는 천안TV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대로 제7대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지난 4개월간 바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안시가 인구 68만의 대도시이고 2,500여 명의 시청 공무원이 있는 큰 조직이다 보니 다양한 일들과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충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의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당선 후에 마음가짐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천안시청 노조는 상급 노조로 있는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에서 조합원 수 2위를 자랑하며 현 연맹위원장인 공주석 위원장을 배출한 것으로 전국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최선과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당선사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훌륭한 기틀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노조에서 집행부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큰 이유로는 첫째, 공무원을 무능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점입니다. 사명감과 자긍심이 바탕이 되어야 맡은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결과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 시민의 격려라는 발전적인 선순환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부각함으로써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정당한 공무 수행 중에도 폭행과 폭언 노출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공무원 자신과 동료들로부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은 보수입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로 기본적인 의식지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치솟는 물가 대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이 감소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는 899 공무원들의 퇴사 러시로 인력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노조에서는 삶을 가치 있게 일터를 유쾌하게 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반공무원 정책 중단과 현실에 맞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폭언, 폭력에 강력 대응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됐던 여러 일들에 대해 노조 측에서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문제로 규정대로라면 시간의 근무수당은 1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히려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9급은 9,185원, 8급은 11,162원, 7급은 11,319원이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밑도는 금액으로 비상식적인 보수 규정입니다. 금액은 사회상식에 맞게 지급하고 부정수급은 적정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청 노조에서도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기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 노조와 연대하여 정부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시간의 근무수당 부적수급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조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칭찬 배달통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칭찬 배달통은 2019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평소 업무를 열심히 하고 동료의 어려움을 돕는 귀감이 되는 직원들이 추천되면 칭찬 배달통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매분기별 1명을 선정하여 노조와 집행부에서 선정자를 함께 찾아가 상장과 노조에서 준비한 부상을 전달합니다. 추천되는 직원들의 사연을 보면 동료와 민원인들께 친절과 적극 행정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모범 사례들입니다. 이런 자체적인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임기 내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노동상권 중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단체 교섭권입니다. 천안시청 노조는 2018년 시와 단체 교섭 체결 후 집행부와 건전노사 운영과 상생협력으로 추가의 단체 교섭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빠른 사회 변화와 노동환경 변화로 단체 교섭 필요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임기 내에 단체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무조건 개선과 과도한 이전, 불필요한 보고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조합원에게는 유쾌한 일터와 시민에게는 창봉사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시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자에게 보장된 노동기본권 실현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만이 아닌 공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밝게 웃어주시면 더욱 힘을 받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충남의 시장 군수들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천안신문에서는 이러한 현수막 난립을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천안신문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과 정치인들의 호응을 통해 천안에서부터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막아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